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문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오늘 논의해야 될 것은 문 정권이 지금 이제 독재, 전체주의 정권으로 가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협조하고 있어요. 네. 당장 보더라도 방역과 관련해서도 네. 지금 그 협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방역 이외에도 지금 오늘 그 보면 김학의 네. 관련해서 네. 가짜 내사 사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서 김학의를 출금했다. 네. 국가기관의 검사가요. 네. 그것도 다 출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곳곳에 문 정권을 향해서 부역하고 네. 또 심지어 뭐 공직자나 뭐 검사나 뭐 또 경찰이 뭐 요즘 또 대단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영등포 경찰서가 어제 그 헬스 하시는 분들을 집회하는데 보였던 태도라든지 네. 체포한다든지 네. 뭐 이런. 그래서 너무 많이들 지금 문가리 독재 정권에 지금 맹목적으로 충성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자기들이 봤을 때 뭐 안 망한다. 보수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연예인들도 또 결합을 해가지고 네. 요즘 보면 뭐 연예인들 중에 노골적으로 문 편을 드는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또 네. 보면 다 한 자리씩 깨차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나 반대급부를 누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각종 방송국의 뉴스 프로 진행, 뭐 TV나 라디오에 이런 부분에 보면 뭐 문가리 편든 것들은 완전 덧보잡들도 한 자리씩 다 깨차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되게 뭐 김규리, 뭐 이은미 정말 참 뭐 여러 가지 논란, 사실은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인 논란 이전에 연예인으로서 활동해서 참 논란이 많았던 사람들인데, 하여튼 뭐 정말 무슨 공영방송의 이제 진행자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뭐 설민석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뭐 좌파나 우파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역사의 그 논점에서 가만 보면은 뭐 초심, 뭐 그 백성 애민, 나 이거 좌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젠다를 들고 나와서 그렇게 했던 건 사람이지, 그 사람이 절대 보수 나왔다 그 입장이 아닌데, 하여튼 그 실력도 없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뭐 방송가를 주름 잡았다는 것이 이런 뭐 부분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냥 그 한마디로 자발적으로 이익을 위해 이 문 정권을 편을 드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걸 이야기를 좀 하고, 네. 그래서 특정한 독재 전체주의 정권을 편을 든 사람은 이제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 찰스 린드버그, 정확하게 명칭은 뭐 찰스 오거스터스 린드버그라는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1902년에 이제 미네소타주에서 출생을 했고, 원래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스웨덴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1859년에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이주를 한 후에 린드버그로 개명을 했고, 이제 그러다 그렇게 스웨덴 쪽에서 이제 이주를 했다 보니 이제 뭐 이탈리아나 아일랜드 사람 경우는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재산이 좀 있었던지, 아버지가 벌써 이제 이름이 똑같은 찰스 린드버그인데 변호사를 하면서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까지 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금수저 집안 중에 한 사람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찰스 린드버그가 이제 위스콘신대 이제 2학년을 이제 다니다가 중퇴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예전에 뭐 이렇게 옛날 영화들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일제대전을 통해서 이제 항공기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반전, 그다음에 군축 분위기 등으로 이제 그 항공산업 전체가 사실 굉장히 침체가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참전 비행사들도 뭐 고개사라던가 우편 배달부, 로 이제 생계를 겨우 유지해 나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설가 중에 유명한 그 생텍스 페리도 뭐 야간 비행 및 이제 그 어린 왕자 같은 소설을 적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제 비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등지에서 이제 그 항공 우편 배달부 일을 하면서 소설을 썼던 것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항공산업체 열악한 시절이었고, 결국 이제 나중에 2차 대전 이후에 우주 경쟁이 냉전에 의해서 뒷받침된 것과 비교해 보면 좀 명확하게 좀 구별되지 않겠나 그래서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이 비행사들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한때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들한테는, 바이크들한테는 외상 안 준다 이런 말이 있었죠. 네네네. 언제 저게 전봇대 들이받거나 네네. 몸뚱이에 처박혀서 죽을 줄 모른다고. 네. 그때 마찬가지로 이 비행사들 이 사회적으로 저게 오래 못 산다고 네네.
결혼하기도 쉽지 않았고 네네. 뭐 굉장히 좀 위험한 네. 직업으로 꽂혀서 이 보험도 안 들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항공산업이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제 유럽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성대한 이제 이벤트가 필요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대서양 비행기로 대서양을 이제 쉬지 않고 이제 횡단하는 것이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이벤트처럼 그러니까 뭐 요즘 최근으로 치면 달 착륙을 누가 먼저 하느냐, 뭐 유인 우주선을 누가 먼저 쏘느냐 이런 경쟁이 이제 비슷하게 당시에 벌었던 겁니다. 그래서 린드버그가 1927년 5월 20일 이제 오전 7시 52분 이제 세인트 루이스 정신, 그러니까 The Spirit of Saint Louis라는 이제 비행기 자신이 이제 자체 제작한 예.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이제 출발해서 그 다음 날에 이제 5월 22일 저녁 10시 22분 이제 파리에 도착하게 되면서 3시간 30분 동안 비행을 해서 이제 대서양 횡단에 성공하게 되면서 이rak 이제 뭐 결국 달 착륙하고 이제 뭐 비교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딜 암스트롱처럼 아주 세계적인 어떤 유명 인사가 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뉴욕에 300만 명의 군중이 이제 환영하면서 뭐 아이젠하워가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거의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나 메가다급의 영웅으로 칭송되게 되고 요게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 아시겠지만 57년작 The Spirit of Saint Louis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공군 폭격기 조종사로 참전했었던 제임스 스튜어트가 주연을 한 영화가 이제 요 사람의 그 대서양 횡단을 도전기를 이제 영화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당시에 무착륙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33시간인가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이제 항공기의 중량을 최소화로 하고 나머지 필요한 공간들은 이제 연료를 채운 다음에 33시간 동안 거기서 이제 거의 먹지 않지만 이제 최소한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대서양 횡단했으니까 뭐 당시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구조라던가 뭐 비행사를 이제 어떤 뭐 낙하산이라던가 이게 미비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와 달리 그 당시에 정말 그 비행기로 단독으로 대서양을 횡단한다는 것이 정말 생명을 건 정말 도전적인 행위였던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영웅을 잘 이제 지내고 있다가 이제 희한한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1932년 3월 1일 이제 그 자택에서 그러니까 아들이 유기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 유명한 사건입니다. 린드버그 요구 사건 그래서 몸값을 요구하는 이제 편지가 도착을 했고 이제 그 몸값을 지불하였는데 얼마 그 집 근처 이제 그 들판 같은 데서 결국 이 아들이 사망한 줄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이제 이때 FBI가 이제 몸값이 제공된 금 증권을 추적하다 보니까 결국 독일 이민자 하우프트만이라는 사람이 검거가 돼서 결국 사형이 집행됐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하우프트만이라는 사람이 실제 유괴를 한 것이냐, 그러니까 실제 유괴범이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유괴 정황 자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피아가 뭐 저지른 범죄다, 아니면 이제 장난을 좋아하던 린드버그가 아들을 이제 자신이 죽여놓고서 감춘 거다 이러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영화화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가사 크리스티 원작의 그 오리엔탈 그 살인 사건.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은 아니지만 중요한 인물로 이제 암스트롱 대령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이 이제 유기가 돼서 사망함에 따라서 그 주변 인물들이 복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모두 있는 배우고요.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좀 이후에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좀 미국에서 큰 이제 그 시련을 겪어서 그랬는지 린드버그가 이제 미국을 떠나 유럽을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마침 요때 이제 히틀러가 집권을 이제 하게 되었고 히틀러가 이제 그 린드버그를 이제 초청을 해서 독일에 좀 많이 머물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나치의 실권자인 베링이 또 공군 조종사 출신으로 또 린드버그의 열렬한 팬이었고 린드버그가 이제 독일 공군을 실천하고 하면서 독일 공군이 상당하다, 그 이제 굉장히 대단하다고 평가를 내렸고 이 아이러니하게 나중에 이제 체인벌린의 그 유화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이제 린드버그가 항공 전문가 린드버그가 독일 공군을 봤더니 너무 엄청난 이제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독일과의 전쟁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동반한다는 거에서 지레 겁을 먹고 이제 연합국에서 이제 양보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었고 당시에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 나치가 이제 이런 그 친독파들을 좀 이렇게 다시 육성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38년에 퇴위하였던 에드워드 8세와 그의 부인인 심슨 부인에게도 접근을 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또 게다가 나치 뭐 아시는 것처럼 나치 집권 초반인 이제 1930년대 초반에는
대공황 등으로 이제 전복위기에 이제 그 서구가 전체적으로 전복위기에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실망한 상당수 지지층들이 전체주의에도 굉장히 호의적이어서 결국은 이제 우파는 파시즘, 좌파는 공산주의에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있었고, 어찌 보면 이제 린드버그도 그 일원 중에 하나고, 대표적으로 처칠도 사실은 초창기에는 나치에 대해서 그런 좀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이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서 갈렸냐면은 히틀러가 1935년에 이제 그 라인하트 이제 그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독일군이 진주할 수 없는 라인강 연안 지역을 이제 진주를 하게 되고, 이제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에 나서게 되는데, 이런 침략 의도를 로고를 하니까 좀 나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제 처칠은 이것이 이제 완전히 그 세계를 전복시키려는 야욕에 불탄 것이다. 이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처칠은 이제 반나치로 돌아서게 되는데, 린드버그는 그 이후로 계속 친나치 이제 입장을 유지하면서 특히 미국에 돌아와서는 유럽에서의 전쟁 위험은 히틀러가 아니라 유태인과 영국, 루즈벨트가 높이고 있다고 선전해서 끝까지 이제 친나치 성향을 버리지 않고. 당시에 이제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 친독 협회라는 게 미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베를린 올림픽을 다룬 그런 역사에 보면 그 친독 협회가 베를린 올림픽을 거부하려고 하는 미국의 움직임을 설득을 해서 네네. 참여하도록 만들고, 제시 오웬스가 그때 이제 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흑인 오가랑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국 내에도 상당히 북유럽 독일 계열의 그렇습니다. 이 인사들이 이 친독적 행보를 많이 보였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이제 이 스웨덴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더욱이 스웨덴도 이제 이 친독적인 행보가 좀 많은 나라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지 이제 그런 걸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2차 대전이 일단은 미국이 참전하고 시작되니까 입장이 굉장히 곤혹했었죠. 네. 뒤늦게 물론 이제 뭐 이제 미국의 어떤 전쟁, 그러니까 이제 진주만 이제 공습 이후에 미국의 참전을 미국의 참전을 찬성하면서 이제 미국을 위해서 이제 자기도 힘을 못하겠다고 내세를 입장을 전환했지만, 그래도 너무 1941년도까지 이제 나치에 동조하는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실은 이제 말년에는 뭐 최근에 그래서 뭐 그 이후에도 이제 미국에 좀 머물지 못하고 유럽 등을 떠돌다가 뭐 어디서 사생활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까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1974년 8월 26일 날 하와이에서 이제 사망했는데, 뭐 물론 이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영웅으로는 뭐 그 대서양 횡단을 성공했던 영웅으로 치솟고 있지만, 결국 이제 이 친나치 성향 때문에 약간 좀 쉬쉬하게 되는 좀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금수저 출생해서 미지의 음악인 항공에 투신해갖고 목숨을 건 도전으로 대서양 횡단에 성공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전체주의에 동조한 단 하나의 잘못. 이 사람이 뭐 사람을 뭐 죽였겠습니까? 실제로 뭐 나치를 총을 들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전성기 때의 전체주의에 동조의 단 하나의 잘못으로 명성만큼의 5점으로 지금 미국에서 평가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걸 보면은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전체주의, 특히 전체주의 같은 이런 것에 동조하였을 때, 심지어 미국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어린 반푼할 수도 없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영웅이 정말 그 5점으로 그 오명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문을 대선에서 지지하고 네. 박원순을 당선시켜주고,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가 열리는데 처음에 일조를 한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또 막판에 문이 당선될 때는 또 표를 분열시키고, 네. 자관 이런 그 안철수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이 안철수의 가능성을 가지고 비판을 이렇게 안 하는 거는 매우 문제가 이해가 있다. 되기 어렵고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이게 우리나라에 최근에 보면 뭐 작가나 또 뭐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사람, 뭐 교수라고 하는 사람, 이 매우 다양한 행태로 문정권에 굳이 편을 안 들어도 될 들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연예인이나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행동이 지금 문의 이 행태가 그냥 여야의 차원을 넘어서서 독재로 접어들었으니까 이 독재를 찬양하고 편을 들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역사적 책임들을 우리 또 다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뭐 이제 예를 들어 김재동 같은 경우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부터 해서 좀 이제 시끄럽게 떠들다가 뭐 최소한 그 최근에는 뭐 조국을 옹호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 예.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강성범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유명한 개그맨도 아니었지만 예. 아주 뭐 이거는 그냥 뭐 침묵을 넘어서서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조국 사태부터 본격적으로 아예 나서가지고서 아주 그냥 그 조국을 옹호하고 무슨 죄가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만 봐서 아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좀 그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연예인이고 코미디언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다 그 우리나라 그 뭐 제가 제 나이 또래 이하의 사람들은 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리분간을 못하고 대중들을 선동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좀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욕을 내보면 대깨문 뭐 이런 사람들 오늘 보니까 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네. 얘기네. 네. 뭐 푸른 장미 행동 네. 뭐 그런 대깨문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댓글 조작하는 조직, 네. 청와대의 청원 조작하는 조직 이런 것들은 전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일반적인 어떤 뭐 그 대중의 어떤 유권자로서의 의사 표현을 넘어선 어떤 이제 이거 뭐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강요라던가 이런 평등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때는 내가 정책 입장이 이랬습니다. 이래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뭐 그쪽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치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뭐 단순한 뭐 수감 감시원, 뭐 포로 수용소 그 감시원, 뭐 그 수용소에 있던 뭐 나치 친위대 경사들, 장교들 다 어떤 개별 행위에서 다 책임을 물었고, 이게 뭐 물론 그 정도 수준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주의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동조하고 앞장서서 선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저는 진짜 물어야 되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아무리 넓게 아무리 나쁘게 봐도 국정농단에 뭐 불과하다면은 문가리의 행위는 누가 봐도 이건 국정 파괴고 대한민국 파괴, 헌법 파괴라는 행위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제 분계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저도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뭐 저도 뭐 과거가 무조건 깨끗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서 어떤 것들은 뭐 그걸 가지고서 과거 이런 일이 했으니까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제가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된다면 과거에 대한 잘못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안철수를 포함해서 이 지금 본인도 스스로 막 얘기하는 것처럼 헌법 파괴 상황이 몰리게 된데 본인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이라던가 앞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게 없이 그냥 다시 문정권이 끝나면 설거머니 발을 빼서 노무현 정권 끝나고 난 뒤에 한번 보세요. 네. 언제 내가 노무현을 지지했느냐는 듯이 발을 빼고 설거머니 자살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 정권의 비리나 부패를 감추려고 노력한 사람, 또 그 문 정권의 가장 큰 문제인 코로나 사기 방역을 자행한 사람, 특히 또 문 정권의 지금 경제 붕괴, 집값 폭등을 가져오는데 일조를 한 사람, 또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등에서 문 정권의 편을 들어서 그야말로 이 민주주의의 상권 분립이나 법치를 파괴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 단체, 사회단체에 있으면서 문 정권을 그 단체의 존재 목적하고는 관계없이 편을 들면서 떠받드는 앞잡이 역할을 수행한 사람, 특히 댓글을 조작하고 또 여론을 조작하고 단체 시위를 이렇게 조직해내고 돈을 모으고 청와대 청원을 조작하고 이런 놈들은 다 잡아서 처벌해야 되지 않겠어요? 개인이라도.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진중권 씨라던가 서민 교수라던가 이런 분들이 좌파적 신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원칙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렇게 파괴하는 뭐 문가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어떤 행동들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서민 교수님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 뭐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이문열 작가 같은 경우에 뭐 당시 한나라당의 공천 심사위원을 하면서 어떤 좀 야당이 워낙 당시 이제 보수 정당이 워낙 망하니까 정말
본인이라 좀 들어가서 힘을 좀 보태야 되겠다 일념으로 뭐 이문열 작가 같은 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명박근혜 정부 때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뭐 이러셨으면은 저도 비판하는 마땅한데 뭐 야당이 정말 지멸만 상황에서 보수 정당을 그래도 살려야겠다 일념으로 그냥 공천심사위원회 들어가서 좀 정치 내부에서 활동한 것을 두고서 그냥 그분의 책을 그분이 계신 앞에서 불태우고 그런 일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뭐 마치 정말 이문열 홍위병처럼 행동했었던 이제 그 이문열 작가에 대해서 공격했다는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진중권 씨도 일원 중에 하나였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심영래 씨가 영화 디오를 제작해서 이제 발표했을 때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이제 영화 5.18을 이제 주제로 한 화려한 휴가와 흥행을 이제 달리고 있었는데 물론 뭐 심영래 씨가 이른바 국뽕으로 자신의 만든 영화를 홍보하고 뭐 그런 것들도 비판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심영래의 디오가 이제 극장가를 장악하고 이제 승행 수익 올리니까 이제 화려한 휴가의 흥행이 이제 주춤해지다 보니 그때 이제 진중권 씨 같은 사람들이 뭐 사실 심영래의 그 씨가 만든 영화를 가지고 미학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공개적인 공영 방송에 나와서 마치 뭐 심영래 씨가 뭐 사기꾼인 것처럼 무슨 뭐 그걸 가지고 뭐 예술도 아니다 작품도 아니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매도했던 사람이 또 진중권이었거든요. 그 말고 또 내가 뭐 이름은 말 안 하겠지만 문이 당선돼야 된다고 지난 2017년만 해도 계급품을 물고 하다가 그 동네에서 개나 소나 하나씩 꿰차는 뭐 그런 거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문을 비판하면서 뭐 중도 조직을 만든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방송 듣는다면 지는 누구를 말하는지 내가 잘 알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 사람들도 적당히 좀 하기 바, 적당히요. 네. 보기 추하니까요. 네네. 안 그러면 철저한 자기 청산 정리가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러저러한 것들을 도와주신 경험이 또 도우신 경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날석에 비판도 하셨던 것이고 하지만 또 그것과 상관없이 또 그 이러저러한 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부당하다는 점과 함께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런 뭐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부당하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그래서 나름의,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 옳은지 그른지는 뭐 나중에 알게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지만, 최소한 소장님의 일관된 입장 속에서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좌고우면하지 않고 비판을 하시기도 하고 응원하시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동안의 한국을 너무 후퇴시켰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누가 옳고, 뭐 예측을 잘하고, 물론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사람, 어떤 세력이 비판의 칼날을 내세울 때 그 칼날의 방향이라던가 그 끝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정말 저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비판의 어떤 칼날은 자신에게도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소장님 제가 이제 뭐 아주 오래되진 않았죠. 소장님은 이제 그 한 2년 이제 만 2년 가까이 이제 지켜보면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돈이라는 게 있으면 뭐 좋은 거고 뭐 없으면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또 많이 불편한 건데 왜 이렇게 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매민하게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만 2년 동안 가까이 있으면서 오히려 소장님의 입장을 좀 많이 이해가 되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특히 이제 대중들을 상대로 좀 많은 사람들 상대로 이런 일 하는데 이 돈 문제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구나. 그래서 그 어떻게 소장님이 관리를 하시던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보시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좀 결벽증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좀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뭐, 남에 대해서 돈 문제에 대해서 이러저러 비판하는 사람은 본인의 돈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철저하게 좀 냉정하고 날카롭게 좀 봐야 된다. 그런 부분들, 일관된 어떤 입장을 견제하는 것이 옳고 그르고 상관없이 그거는 그것만큼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문 정권이 무너져가는 속에서 적어도 문 정권이 이 야당이라 야당에 있을 때 돕고 그렇습니다. 또 여당으로 와서 한 자리씩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원래 한 패거리였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공직자로서 문 정권을 위해서 도를 벗어난 이런 아부충성의 일을 한 사람 그리고 수준을
지금 넘어서서 문 정권의 법치 파괴에 일조한 사람, 이런 자들은 제가 볼 때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 꼭 정리를 해야 되는 사람. 네, 꼭 정리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에 못 나서도록 그렇습니다. 정리되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 보수가요, 만약에 천운이 있어서 또 집권한다면 또 그냥 자기들 해먹기 바빠가, 그렇습니다. 이명박도 그랬고 박근혜도 그랬지만 청산을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산이 없으면 반드시 대치기 당하죠. 자기들도 썩어 문드러지고 그렇습니다. 내치기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